창밖의 햇살이 아무리 따뜻해도 이젠 마음속까지 스며들지 못합니다. 져가는 해를 보면 꼭 저의 남은 시간이 저렇지 않을까 하는 서글픈 예감이 듭니다. 아버지, 제가 당신의 나이보다 더 늙어버린 지금 비로소 제가 짊어진 짐의 무게를 깨닫습니다. 그 짐은 사업의 실패도 병마의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당신께 전하지 못한 단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떠나신 지 15년. 긴 세월 동안 저는 세상의 아들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절반은 늘 당신과의 서먹함, 그 무거운 침묵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고집을 닮았고 아버지는 저의 침묵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면서도 가장 서툰 언어로 대화했죠. 말 대신 내뱉은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강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낡은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잊고 살았던 봉투 하나가 제 손에 잡혔습니다. 세월이 덧이 핀 먼지를 털어내자 50년 전 제 필체로 쓰인 손편지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붙이지 못하고 50년을 품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께 드리지 못한, 어쩌면 저 자신에게도 솔직하지 못했던 제 모든 회한이 담긴 한 장의 종이였습니다. 이 낡은 종이 한 장이 제 삶의 가장 무거운 족쇄였음을 이제야 인정합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 봉투를 겨우 찢었습니다. 50년 전에 제 목소리가 봉투 안에서 터져 나오려는 듯 서늘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편찮으시던 시절 당신의 병실 문 앞에서조차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 편지를 이제야 읽습니다. 아버지께,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저는 17살입니다. 도대체 저한테 뭘 더 바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이거를 가야만 한다고 했죠. 당신의 눈에는 그게 유일한 성공의 길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밤마다 제가 좋아하는 기타를 치고 싶고 문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려면 무조건 이 길로 가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지금 당신이 원하는 대로 공부하는 게 너무 불행해요. 어제 저는 끝내 대학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소리쳤죠. 저는 아버지의 실패작입니까? 라고요. 저는 당신이 저에게 소리 지르거나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으셨죠. 저는 그 침묵이 세상에 어떤 야단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당신의 그 실망감이 제 등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잘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당신의 성공하지 못한 계획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제발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당신의 그 무거운 기대가 저를 짓누르고 망가뜨리고 있어요. 제발 좀 저를 혼자 두세요. 마이너스 10대 편지 낭독 끝. 현재 노인의 목소리 톤으로 연결 마이너스. 저는 당신의 고지식함과 가난을 미워했습니다. 친구들의 화려한 상과 비교하며 당신의 땀 냄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당신의 낡은 작업복이 우리 가족의 울타리였음을 몰랐습니다. 저는 침묵으로 당신을 공격했고 당신은 그 침묵을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관심이라 믿었습니다. 왜 한 번이라도 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으셨을까요? 왜 제가 원하는 것을 물어봐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이제야 압니다. 당신이 침묵했던 것은 당신의 삶이 고단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임을요. 당신이 침묵했던 것은 이미 험난한 세상에 나갈 아들에게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온몸으로 응원하고 있었기 때문임을요. 그 침묵이 곧 당신의 가장 깊은 사랑이었음을 아들은 50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그때도 그저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실망이 아니라 저의 상처를 대신 아파하는 눈빛이었음을. 아버지는 제가 실패에 좌절할까봐 오히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당신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그 뒷모습 자체로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것은 그 깊은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외면하고 오히려 당신에게 짐을 지운 것입니다. 왜 그때 저도 잘하고 싶었어요. 아버지라는 가장 평범하고 진실된 말 한마디를 해드리지 못했을까요? 당신의 굳은 살 박힌 손을 한번 잡아드리지 못했을까요?
그 손의 깊은 주름이 우리 가족을 지탱했던 지도였음을 왜 몰랐을까요? 가장 서글픈 기억은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당신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시간입니다. 저는 그때 당신을 찾아뵙는 것을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에게 준 상처, 당신을 외면했던 저의 지난 세월, 그 모든 죄책감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당신의 병실 문턱 앞에서 저는 수없이 울었습니다. 병실 문고리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하면서 당신의 약해진 모습 속에서 제 자신의 비겁한 과거를 보았고 그 회한을 피하기 위해 바쁘다는 핑계 뒤에 숨었습니다. 이 눈물은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이전에 제 자신의 못남을 향한 서글픈 눈물입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랑을 고백할 용기조차 없었던 저는 스스로 당신의 마지막 곁을 지킬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제가 당신께 보낸 것은 빨리 나으시라는 짧은 문자 한 통. 그 차가운 액정 속 글자가 제가 당신께 드린 마지막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깊어진 주름과 굳은 살을 외면했던 비겁하고 후회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 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을 때 이미 당신은 차갑게 식어 계셨죠. 그날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해 주신 당신의 마지막 말이, 그 말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희미한 목소리로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당신은 오직 저 하나만을 걱정했습니다. 우리 민수 아직 힘든데 누구한테 의지해야 하나? 내 새끼 잘 살아야 하는데. 어머니는 당신이 제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눈물과 마지막 숨결은 아들의 불행을 염려하는 끝없는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평생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이 서글픔과 회한을 저는 뼈저리게 끌어안고 살겠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지 못한 이 죄를 저는 평생 씻을 수 없습니다. 이 편지는 원래 사랑합니다라는 말 대신 미워합니다라는 말로 끝맺으려 했던 10대 아들의 오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한 줄을 50년 동안 채울 수 없었습니다. 차마 미워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 편지를 보낼 용기가 없었고 아버지께 상처 줄까 두려워 이 종이 한 장을 평생 품고 살았습니다. 이 편지 한 장이 저를 50년간 가두었던 감옥이었습니다. 아버지께는 제가 보내지 않은 편지보다 제가 해야 했던 말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위해 애쓰셨죠? 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 따뜻한 한마디가요. 황혼의 나이가 되어서야, 제가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서야 그 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의 사랑은 그 형태가 어떠하든 결국 묵묵한 희생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 이 순간 저는 50년간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이제야 이 편지를 완성합니다. 50년 전 미처 쓰지 못했던 제 삶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한마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 세 글자를 쓰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제 마지막 참회입니다. 당신의 아들로 살았던 제 삶의 유일한 속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편지를 읽으실 수 없겠지만 제 마음은 이제야 당신께 이 마지막 편지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50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당신의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무거웠는지 온전히 이해합니다. 저는 당신이 걸었던 그 고난의 길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제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부디 하늘에서는 모든 고통을 잊고 영원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들, 딸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신의 아버지께, 어머니께 가장 중요한 그 말을 꼭 전하세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단 한 장의 손편지가 될 수도 있는 그 짧고 따뜻한 한마디를요. 사랑하는 아버님께 불효자 민수 올림.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죄송합니다.